자, 이번 시간에는 태그의 원리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태그의 원리는 여러분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시 태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이 수업을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세요. 자,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저장소에 이 커밋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f1.text abcd e. 자, 새로운 커밋을 그냥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git commit -am5라고 해서 commit 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태그를 만들 건데, 태그를 만들고 나서 .git 디렉토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git 태그 1.1.2라고 하고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단 하나의 파일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git 디렉토리 밑에 있는 refs 밑에 있는 tags 밑에 있는 1.1.1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이 태그의 이름과 같은 plain text, 바이너리가 아닌 일반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보면 어떤 특정한 commit id를 가리키고 있고 오브젝트 id를 가리키고 있고요. 저 오브젝트 id가 누구인가를 클릭해보면 방금 우리가 속해 있었던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인 5번이라고 하는 커밋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커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그를 만든다는 것은 refs tags 밑에 어떤 특정한 파일이 생성된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손으로 직접 태그를 만들어 볼까요? .git 안에 tags란 refs 밑에 tags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여기에다가 제가 1.1.3이라는 태그를 다시 작성하고 이 commit id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적고, 됐죠? 그리고 다시 빠져나와서 git 태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1.1.3이라고 하는 태그가 생성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git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지 않고도 그 규칙을 알게 되면 직접 우리가 태그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태그라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annotated 태그는 방금 우리가 했었던 lightweight 태그와는 좀 다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f1.text를 좀 바꿉시다. abcd ef git commit 그리고 6번인가요? 예. 그리고 저것을 제가 태그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annotated 태그로 만들겠습니다. git 태그 -a 1.1.3 그리고 메시지는 버그픽스라고 합시다. 엔터. 벌써 있네요. 그러면 4라고 해서 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면 두 개의 파일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는데 그 오브젝트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오브젝트는 방금 제가 커밋했던 그 커밋에 대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그 태그의 이름인 1.1.4가 있고 이 태그를 이고잉이 만들었다는 사실과 이 태그에 대한 설명인 버그픽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refs tags 1.1.4는 얘는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태그의 annotated 태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브랜치의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 브랜치의 원리와 태그의 원리는 거의 똑같다,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브랜치는 최신 브랜치가 가리키는 commit id는 바뀐다. 태그는
commit id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 내부 메커니즘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